문재인 대통령이야말로 우리 안보의 가장 큰 위협 요소입니다. 김정은과 호날두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호구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게 이유가 있습니까? 호들갑 떠는 안보 파리로는 더 이상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북중러의 무력 도발과 일본의 경제 보복 등 한국 외교가 현실에 직면한 가운데 우리 정부의 모호한 태도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다소가는 나오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주변국의 각축장으로 만들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일 텐데요. 급기야 오늘 야당에서는 호구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귤 갖다 바치고 욕이나 먹는 가짜 평화에 매달리지 말고 진짜 평화, 우리가 지키는 평화로 돌아오십시오. 김정은과 호날두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호구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은 이름을 김날두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이 이것을 받아주지 않는다면은 적극적으로 NPT 탈퇴하고 우리 스스로 자강할 수 있는 그런 핵무기 개발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북한의 웃음거리, 조롱거리 대상이 되어야 됩니까? 예, 자유한국당의 오늘 목소리를 좀 쪼개서 살펴볼게요. 먼저 호구라는 표현, 그러니까 국어사전에도 있는 표현이긴 합니다. 이재명 차장, 이 나경원 대표의 김날두, 김정은, 이 표현은 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김정은이 미사일 도발하면서 정말 이례적으로 남조선 당국자라고 딱 지목을 해서 이번 도발이 남조선을 향한 거다. 쉽게 한국을 향한 거다라는 걸 분명히 했죠. 그렇게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없었던 미사일 도발의 이례적인 경우가 생겼음에 불구하고 사실 청와대가 좀 침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그거를 이제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하는 차원에서 호구란 단어를 썼고 또 마침 이제 호날두 문제가 지금 굉장히 사회적 파장이 크다 보니까 비교해서 이제 김날두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는데 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안보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다.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는 안보 국회다 그래갖고 이제 8월 국회를 여는 것까지 합의를 했는데 그렇게 엄중한 상황에서 어떻게 약간 농담식의 얘기를 표현을 하는 것이 물론 국민의 귀에 머리에 쏙 박히게 하기 위한 어떤 야당의 전략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좀 가볍다 이런 느낌도 드는 건 사실입니다. 가볍다. 김사일 프라면 이 얘기는 어떨까요? 조경태 최고위원이 핵무기를 개발해야 된다. 다시 핵무장론을 꺼냈는데 이것도 좀 가볍습니까? 일단은 속도 조절을 좀 해야 될 필요는 있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미국의 핵 우산을 제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를 못 믿겠다는 말인 건지 저것은 그러니까 현재 한미 동맹을 의심하는 발언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핵 무장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스스로 핵 개발론까지 가려면 좀 단계별로 국민의 공감대나 분위기를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바로 저렇게 가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이게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저게 말이 전혀 틀리진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국민들이 못 받아들이죠. 저걸 어떻게 받아들이지? 신형탄도미사일 북한이 개발했으니까 우리도 핵무장하자. 그렇죠. 이게 너무 갭이 크다.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미국의 핵 우산이라는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미국과 좀 더 잘 지내자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자, 그런데요.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적이라고 칭하면서 우리 안보의 가장 큰 위험 요소라고 비판을 해왔었습니다. 이에 오늘 이해찬 대표가 격분했는데요. 호들갑이식 안보팔이 말라 경고에 나섰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우리의 대적, 우리가 이겨야 될 상대방은 누굽니까? 문재인 민주당이죠. 문재인 대통령이야말로 우리 안보의 가장 큰 위협 요소입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사실이 아니기를 바랐습니다. 공당을 이끌어가는 두 사람이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끌어가면 안 됩니다. 마치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반군이라도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자유한국당의 냉전적, 호전적 태도야말로 대한민국 안보의 가장 큰 위험 요소라는. 그래서 점점 이 친일파 논란에 이어서 이제 안보 논란이 국회에서 말폭탄으로 격화되고 있는데 아까 이해찬 대표의 말 중에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적이라 생각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말에 대해서 김태현 변호사님은 어떤 해석을 하시겠습니까? 뭐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 안보는 위기는 맞습니다. 특히 안보보다 외교는 위기가 맞죠. 예. 일본과의 문제, 그다음에 중국, 러시아의 문제, 미국과의 문제. 그러니까 주변 사강 외교가 지금 원활하게 풀린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마 청와대와 여당도 지금 외교가 잘 풀리겠다고 얘기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 사실 야당과 여당의 어떤 공방이라는 것이 좀 수준 높은 정책 공방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은 이제 강한 말과 그 말을 잡고 받아치는 말싸움이 돼버렸거든요. 황교안 대표의 저 표현들, 우리의 대적은 누굽니까? 문재인 민주당이죠라고 했을 때 아마 그 대적의 그 의미가 영어로 말하면 에너미 뭐 이런 걸 의미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일종의 선거를 놓고 선거의 상대방 뭐 라이벌의 의미 뭐 이런 정도의 의미로 말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적이라는 표현을 쓴 건 맞거든요. 그러면 사실 집권 여당 입장에서 보면 야 우리나라 같은 나라 대통령의 국가 원수인데 아무리 정파가 다르더라도 적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느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는 여당 대표로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제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주문하고 싶은 건 지금 현 정부의 외교 정책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그 문제를 굉장히 논리적으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거. 물론 외교안보의 문제에 있어서 야당이 정보 수집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하는 게 쉽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비판을 할 때 좀 논리적인 비판,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써야 되는데 자꾸 강한 단어를 쓰게 되면 그 단어에 시비가 붙어가지고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 돼버리거든요. 그럼 지금 여당에서의 반응도 자유한국당의 어떤 외교와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한 반박이 아니라 그 적이라는 그 단어에 대한 지금 반박이 계속 나오면서 지금 논점이 흩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 정책을 비판을 할 땐 하되 그 표현에 대해서는 조금 정제된 표현을 쓰는 것이 보수 야당으로서의 저는 올바른 길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이어서요. 이현정 의원님도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면 일단 먼저 김정은과 호날두의 공통점을 말한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도 조금 가볍다는 건 동일하십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사실은 그렇게 비교할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문제를 이렇게 쉽게 저는 나경원 대표의 좀 어법에 제가 계속 문제제기를 하는 게 뭐냐면 자꾸 이렇게 비유적으로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에 한두 번은 괜찮습니다. 근데 모든 매사의 멘트를 저렇게 쫙 비유를 하면 굉장히 이야기가 가벼워지잖아요. 원내대표의 말도 좀 부적절하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화면 같이 보실까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워낙 굵직한 외교안보 이슈들이 참 많아서 중로공군의 침범, 탄도미사일 무력 시위, 그리고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개도국 개발도상국 지위를 중단할 것을 우리나라를 뭐 타깃을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문재인 정부가 모호한 외교 아니냐. 이것도 조금 문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좀 전에 화면 보셨지만 이해찬 대표가 저렇게 야당에 대해서 저렇게 하는 것만큼 자 북한에 대해서도 저렇게 과연 하는지 저는 그걸 좀 의문스러워요. 자 야당에 대해서는 야당이 조그만 이야기만 하면 저렇게 모든 여당의 인사들이 나서서 야당을 공격하는데 왜 북한이 우리를 직접 겨냥하는 말에 대해서는 아무도 한마디도 못하는지 또 러시아에 대해서 아무도 한마디도 못하는지 그런 것들이 정말 너무나 의문스럽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의 적이 누구냐를 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뭐 황교안 대표로 적 문제를 두고 놀라 있는데 자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이 누굽니까? 결국은 북한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가 이익의 문제에 대해서 왜 침묵하냐는 거죠. 물론 전략 전술이 있는 측면도 있어요. 그러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속이 터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통령이 그다음에 여당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왜 한마디도 못하고 계속 끌려가야만 되는 것인지 정말 우리는 왜 이렇게 당해야만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자존심에 대한 것들을 좀 여당에서 뭔가 청와대에서 뭔가 좀 해소돼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자, 사방이 뚫린 이렇게 위기의 여름입니다. 그래서
그렇을까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처음으로 휴가를 반납하겠다 이렇게 밝혔었는데요. 그런데 이 휴가 취소 직전에 그러니까 1박 2일간 제주도를 비공개 방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재영 차장, 예. 요 얘기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사실 처음에 대통령이 이 일정을 알리지 않았다가 SNS를 통해서 나중에 뒤늦게 알려진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먼저는 휴가를 취소한 것만 알려졌었죠. 그러다 보니까 휴가를 취소하고 지금 안보 상황이 워낙 심각하니까 결국은 청와대에서 계속 업무를 보나 보다 이렇게 알려졌었는데 바로 뒤늦게 SNS 통해서 알려진 게 지금 저 사진입니다. 예. 보니까 제주도에 유명한 식당에서 뭐 한치물에 이렇게 유명한 식당이라고 하던데 거기서 27일 토요일이죠. 문재인 대통령 가족들과 그다음에 아주 최소한의 이제 청와대 뭐 경호실장 그리고 제1부속실장 정도가 참석한 식사 자리에서 제주도에서 식사를 한 모습이 노출돼서 바로 청와대가 다시 이제 1박 2일 동안 주말 동안에 제주도를 방문했었다. 다만 근무 시간이 아닌 주말 이용했기 때문에 연차 사용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휴가가 아닌 어쨌든 잠깐 휴식을 취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청와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성현 평론가 애초에는 조금 이 논란이 커졌던 건 금요일 오후에 출발해서 2박 3일 일정 휴가가 아니었냐. 사실상의 휴가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청와대가 아니다. 1박 2일 주말만 사용했다라고 해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이게 그 대서특필이 됐지 않습니까?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대통령의 인식이 뭐 보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론에서 대서특필을 했는데 이럴 거였으면은 대통령께서 1박 2일 비공개로 제주도를 다녀왔으니 이거를 휴가로 가름하고 취소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면 제 생각에는 깔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참모들이 너무 대통령의 어떤 정무적인 홍보에만 좀 매몰돼서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일정이라는 게 사실은 비공개 일정이 있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 왜 최고의 권력자고 그 권력이 크면 클수록 사적인 생활은 반비례해서 줄어들기 마련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생활이나 비공개 생활은 없는 것이고 또 하나 제가 좀 이걸 보면서 의문스러웠던 건 뭐냐면 경호실장만 갔다? 대통령의 경우가 그 정도로 되는 건가?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경우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에 좀 더 해명을 좀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일각에서도요. 뭐 제주 방문 사실을 좀 미리 밝힌 뒤에 평일에는 연가를 내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의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대통령의 24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발언한 바 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대통령의 24시간도 공개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일가가 국민들께 투명하게 보고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잠자는 시간조차도 언제든지 필요하면 대통령은 즉각 직무에 임할 주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대통령 24시간 개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물론 당시에는 이제 대선 후보였고 공약이었고 그리고 대통령의 24시간은 물론 공공재이긴 합니다만 비공개 일정도 당연히 국가안보 때문에 덜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글쎄 이게 여름 휴가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 어제 휴가를 취소한다고 보도가 나왔고 그런데 알고 보니 제주도 1박 2일 갔더라. 다시 대신 뭐 그거는 연차 사용을 안 했으니까. 근데 왜 계속 논란이 불거지는 걸까요? 이게요. 앞서 2007년 17월 1월이에요. 한참 전 탄핵 이후에 대선 때인데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 4년 좀 남짓한 그 집권 기간 동안 가장 문제됐던 게 대통령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지? 이겁니다. 누구를 만났을까라는 거. 뭐 세월호 7시간도 7시간이지만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어떤 행적들은 거의 다 베일에 휩싸여 있지 않았어요? 국민들이 그걸 궁금했었고 그런 거에 이제 반작용으로서 당시에 문재인 후보가 내 24시간의 모든 일정을 공개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뭐 그 당시에 했는데 집권 이후에 사실 뭐 청와대 홈페이지 같은 데 보면 저는 제가 직접 해본 건 아닙니다만 언론 보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면 대통령의 일정표나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는데 굉장히 듬성듬성 공개가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물론 뭐 중요한 비공개 일정도 있긴 하지만 대통령이 24시간을 낱낱이 공개하겠다는 애초의 약속과는 다르게 조금 대통령의 일정이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글쎄요, 비판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 안 좋은 목소리는 좀 들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제 그 휴가도
대통령 휴가 갈 수도 있죠. 뭐 2017년에는 아마 제 기억에 ICBM 날아갔을 때도 휴가를 가셨어요. 예, 양산으로 갔었죠. 가도 이제 군 부대에 갔으니까 다 이제 업무는 제대로 보셨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도 휴가를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뭐 갈 수도 있는 거죠. 가서도 어차피 대통령이란 직위에서 현안을 챙기기 마련이니까. 그런데 나는 휴가를 안 가고 업무를 챙기겠다라고 이제 청와대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런데 알고 봤더니 주말에 1박 2일 동안 사실은 손자까지 대동했다면 누가 봐도 휴가하는 건 맞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말이 좀 맞지 않는 그런 문제는 좀 생기는 거죠. 자, 이현정 의원님. 네. 저희가 제목으로 휴가는 취소했지만 뭐 1박 2일 재주행. 연차는 안 쓰고 왔으니까 뭐 청와대 해명도 어느 정도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근데 그렇게 비공개 일정으로 만난 사람이 송기인 신부 누굽니까? 그러니까 송기인 신부님은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한 상당히 멘토 같은 존재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제 가톨릭에서도 상당히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어떤 지난 이제 민주화 운동 때도 함께 했던 그런 전력이 있는 것이죠. 아마 이제 송기인 신부의 이제 별장이 이제 제주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한번 이 여기를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모르겠습니다. 송기인 신부를 직접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이제 확인할 수는 없는데 일단 송기인 신부가 소유하고 있는 이제 별장에 갔다는 것인데 저도 좀 마찬가지로 좀 아쉬운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나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 모든 일정들이 사실은 다 공개가 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이게 다 공공재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SNS를 만약에 노출이 안 됐다라면 이 공개 안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거기다가 지금 보면 송기인 신부의 별장에 갔다고 그랬는데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개인이 어떤 지금 저도에 우리가 대통령 휴양소가 있거든요. 예. 왜 그 휴양소가 있냐면 이 경호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게 대통령은 개인이 아니거든요. 대통령이 괜찮아. 이게 본인이 괜찮고 싶고 괜찮은 게 아니라 그만큼 국가적으로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경호를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게 과연 이렇게 사적으로 방문했을 때 과연 경호나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는 좀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의 휴가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서요. 이재명 전 저하고 캘린더 한번 같이 보실게요. 예. 왜냐하면 대통령은 일단 취소를 했어요. 어제. 예. 총리 취소했고요. 여당 대표 취소했습니다. 경제부총리 취소했는데 제1야당의 대표는 휴가를 갔어요. 뭐 이것도 뭐 개인의 자유니까. 근데 왜 또 자유한국당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제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취소한 것은 아무래도 가장 직접적인 건 8월 2일 날 일본에서 가게를 열어서 백색 국가가 수출 우대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이다 이런 이제 추정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긴급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주가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한일 무역 분쟁의 핵심적인 분수령이 되는 주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취소한 걸 보이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홍남기 부총리도 불가피하게 취소한 걸 보입니다. 릴레이 휴가 취소입니다. 그렇죠. 물론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본인의 휴가 취소가 어떤 다른 공직자들의 휴가에 지장이 없길 바란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지만 사실 대통령이 취소한 상황에서 경제부총리나 총리가 휴가 가겠다 하기도 참 애매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연쇄적으로 수석들도 다 취소를 하게 돼 있고 지금 또 이제 비서관들은 오히려 이제 휴가를 가더라도 단축하고 막 이런 게 이제 연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황교안 대표는 그대로 휴가를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야당은 지금 바로 이제 내일 국회를 열고 거기서 안보국회라고 해서 지금 엄중한 안보 상황을 이제 국회를 열어서 외통이라든지 국방이라든지 운영을 열어서 따지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당대표가 휴가를 간다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엄중한 상황에 엄중하게 대처하겠다 이런 게 지금 야당의 스탠스인데 예. 좀 결이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당 내에서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결이 안 맞는 거 아니냐. 김상일 평론가님. 네. 그런데 이 캘린더 말고도 다음 그래픽을 한번 보실까요?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져서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차이가 꽤 나고 있습니다. 저 지지율이요. 그 전당대회 이전 수준까지 떨어진 겁니다, 사실. 예.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들어서서 그 지지율을 올려놓은 것을 다시 다 까먹었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경제도 그렇고 안보도 그렇고 인사 문제까지 뭐 하나 간단한 게 없는데 그 간단한 게 없는 거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실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여권이 잘못해도 자유한국당으로는 지지가 안 간다는 겁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 지금 국민들이 이 정부의 잘못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를 그대로 받아서 반복만 할 뿐이지 거기에 대안을 제시한다거나 뭐 새로운 거를 더한다거나 이런 걸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 탄핵당한 정당의 모습으로 돌아가니까
이게 뭐 국민들이 거기에 기댈 수 있겠습니까? 새로운 인물을 보여주든지 새로운 대안을 내주든지 뭔가 하나 새로운 게 있어야 되는데 당의 모습도 탄핵 정당 그대로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친박 인사들을 다시 중용하면서.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뭐 황교안 대표도 휴가 중에 참 고심이 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짐작을 해볼 수 있는데요.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이 관련해서 뉴스타트 유튜브 실시간 댓글이 돌아왔다는 사인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 전에 원래 유튜브 실시간 댓글 스트리밍 서비스가 이 뉴스타트 시작했을 때 오류가 있었다가 지금 방금 전에 정상화가 됐습니다. 시청자분들께 많은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주 갔다 왔으면 하면 되지. 그래놓고는 휴가 반납했다라는 댓글도 있고요. 저게 사실상 휴가하지 않냐라는 의견도 또 있습니다. 또 있나요? 저게 뭐 사실상 휴가가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좀 대다수인데요. 예, 계속해서 보여주시죠. 휴가 반납이란 소리는 하지 말아야지. 예. 글쎄요, 그 시청자분들, 물론 뭐 지금 댓글 다신 분들의 의견이 뭐 다 모든 대다수 여론은 아니지만, 이현정 의원님. 네. 대통령의 1박 2일 제주행을 뭐 사실상 휴가로 보는 의견도 적지는 않네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좀 정직했으면 한다라는 의견일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 휴가 가야죠. 대통령도 사람이고 또 가야지만이 머리를 좀 비우고 새로운 생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대통령 휴가 간 거에 대해서. 근데 문제는 자 휴가 안 간다 이렇게 전 공무원들 뭐가 이렇게 싸운다 이해했다가 결국 나중에 이렇게 뒤늦게 SNS를 통해서 그것도 뭐 청와대 SNS가 아니라 참 청와대가 다른 건 SNS를 열심히 하면서 왜 저런 건 SNS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그냥 SNS 사진 올리니까 아니 이게 뭔가 대통령 갔다 오셨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국민들 입장에 조금의 배신감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청와대가 정말 저는 댓글도 공통적으로 한 이야기가 저 휴가 갔다 왔습니다. 짧게 갔다 와서 했으니까 그냥 휴가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든지 지난주 갔다 올라와서 대통령 경호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그럼 1월 정도에는 올라왔었으니까 지난 주말에 1박 2일 동안 갔다 와서 뭐 이건 개인적인 일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청와대의 핵심들만 공유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소통수도 모르고 대면인도 모르고 뭐 그러다가 결국 사고가 터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보가 공유가 돼야죠. 휴가는 취소했지만 일단 1박 2일 제주행 주말을 이용해서 제주도에 갔다 온 문재인 대통령 얘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